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Q대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단신 2부 시작할 건데요. 마침 방금 하나의 정원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단신 2부는 어떤 거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 뭐 신작 영화 오, 아니면 애니메이션 오, 그리고 뭐 기타 과학 뉴스 이런 거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그럼 화면 전환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거를 안 바꿔놨네요. 네. 일단은 덧글 소개 먼저 해드리면요. 네. 저희 유튜브에 음흠. 수학자의 눈에는 토로스가 보인다. 요거 이제 저희 다뤘던 그 껍데기, 네. 껍데기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바이오스피어 2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가 아는 건 아마 뭐 바이오스피어 1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 콘크리트가 뭐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안 됐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저번에 저희가 이재호 작가님의 네. 껍데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그 껍데기라는 책의 표지가 네. 표지에 이게 이 도넛 모양의 뭔가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토로스로 보인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죠. 네. 참고로 공사님은 수학 전공이시죠. 그쵸. 네, 네. 수학 전공이시고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계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요게 이제 네. 저번 주에 다뤘던 네. 영혼의 모양으로 찻잔을 돌리면 네. 라는 작품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 건데요. 네. 책보다 불완전성 정리의 이야기가 더 흥미롭다고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책 내용도 재밌습니다. 그럼요. 네. 수학의 영혼과 무한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물론 책은 샀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책까지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저희 팟빵에 다솜799님이 네. 저희 237화 존프롬 작가님의 영원히 모양으로 찻잔을 돌리면, 그리고 236화 단신, 그 다음에 235화 저희 또 단신, 네. 서울국제도서관 후기랑 블랙미러 시즌 6 다뤘던 단신에 각각 1,000원씩 총 3,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 235화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한마디를. 너무 쿨하신 네. 댓글이 아닌가. 항상 이렇게 말없이 1,000원씩 꺼내주시다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되게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보이는데 괜찮죠? 네. 좀 줄일까요? 아니요, 뭐.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뭐 저희 본격적으로 네. 소개 좀 들어가면요. 이 영화가 굉장히 얕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비라는 영화입니다. 네.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바비랑 오펜하이머를 같이 보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하네요. 그것도 뒤에 소개 드릴 텐데요. 네. 뭐 바비라는 영화는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 요게 이제 바비 인형 이 주인공인 영화죠. 그렇죠. 네. 그 바비랑 바비의 남자친구 켄이죠. 켄. 네. 그래서 바비 역의 마고 로비, 그리고 남자친구 켄 역의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아주 화려한 그런 캐스팅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감독도 그레타 거이 이 맡아서 아주 화제가 됐었고요. 제가 영화 인터뷰 같은 거를 봤어요. 네, 그 감독님이랑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 영화 처음에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오마주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유인원들이 이제 뼈를 이제 던지면은 그 뼈가 우주선이 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초반에 그거를 이제 인형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모노리스 자리에 커다란 바비 인형이 나오는 그런 장면, 오마주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만 봐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좋은 영화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네. 바비도 그렇고 스파이더맨 영화도 오. 최근에 나왔었고 네. 너무 그 좋은 평가를 받는 영화들이 계속 쭉 나와가지고 네. 얼른 영화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영화관에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요. 얼른 보고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말씀드린 그레타 거액이랑 정석영 작가님의 음. 스페셜 토크가 있는데 요 링크 저희가 소개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말씀해주신 그 오펜하이머와 바비 영화가 함께 이제 나오면서 수익이 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올라갔다 이런 네.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던 거래요. 오.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아버지들이 보는 좀 뭔가 하드보일드하거나 그런 뭐 그 범죄 영화 이런 것들이랑 아동용 영화를 같이 해가지고 아동용 애니메이션 영화를 같이 해가지고 네. 아버지들이 영화 보러 갈 때 애들은 애니메이션 영화 이렇게 보게 시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마케팅을 했대요. 네. 그게 좀 이어져 내려온 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저희가 합쳐가지고 바벤하이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바벤하이머 이렇게 부르고 네. 또 유명한 사례가 둠 게임이랑 네. 그다음에 동물의 숲도 같이 동시에 이게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두 고객층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네요. 오펜하이머도 뭐 굉장히 좀 지금 핫하죠. 영화 핫했죠. 그랬나요? 네. 이게 그 감독이 그분이잖아요. 그 누구죠? 그 인터스텔라 만드신 분. 네. 음. 그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네. 갑자기 요게 그 특수효과 없이 크리스토퍼 놀란. 네, 맞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네. 특수효과 없이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좀 핫했잖아요. 네. 그 좀 그런 그 강박이 있으시죠? 좀 이상한 좀. 네. 이거 막 트위터에서도 막 감론을박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요? 막 환경 파괴다, 아니다.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또 간과하시는 부분이 CG를 만드는데도 굉장한 그 컴퓨터의 그 파워가 또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네. 이렇게 막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놀란 감독의 영화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을 해왔던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봉을 안 했잖아요. 어떤 거요? 오펜하이머. 아직 개봉 안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럴걸요? 저는 개봉한 줄 알았어요. 아닐걸요? 이 오펜하이머가 그분이죠. 핵폭탄 만든 분인데. 네. 8월 15일에 개봉합니다. 아직 안 했군요. 네. 근데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이 핵폭탄을 만들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다고 하죠. 반전 운동에도 참여를 하시고. 저 그거 기억나요. 울면서 막 인터뷰하는 거. 네. 이 오펜하이머가 영상 찾아보면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죽음의 신이 되었다. 그쵸. 그 시를 인용하면서 내가 만든 이 핵폭탄이 정말 이 많은 이 인명 피해를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그런 내용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또 이 오펜하이머를 킬리안 머피가 담당을 해가지고 배우가 담당을 해서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오펜하이머가 사실은 그 무한도전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하하가 그 무한도전에서 오펜하이머 전기를 이용한가? 네.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지금 트위치에서 그 하동원 씨가 개인 방송 하시거든요. 그래요? 거기서 그걸 받았대요. 광고를 받았대요. 그리고 오펜하이머 영화를 광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오펜하이머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또 있어요. 파인만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데 가담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후회를 하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요? 대척점에 있는 물리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이 영화도.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뭐 드라마 소식 같은 것도 하나 전해드리면은 마블에서 시크릿 인베이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저희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대장. 어벤져스 대장이죠, 이분이. 이분을 주연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사무엘 L. 잭슨인데
닉 퓨리? 네, 닉 퓨리. 닉 네. 퓨리로 이제 주연을 했죠. 이분이 이제 주인공인 영화인데, 네. 이분이 스크럴족이라고 하는 이 스크럴족이 자기의 얼굴을 막 바꿀 수 있어요. 왜 그 엑스맨 시리즈에 나오는 그 막 파란 피부 가진 그 네. 초능력자 있잖아요. 네. 그 사람처럼 막 자유자재로 자기 얼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인데 이 사람들이 지구에 난민 같은 거로 들어오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스크럴족이 뭐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행성이 식민지화가 돼가지고 막 난민으로 퍼지는데 네. 지구에 들어와가지고 지구에 막 이제 정치 공작을 벌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근 영화에서 닉 퓨리의 스크럴 버전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막 우리나라가 아니죠. 지구가 이제 막 엉망진창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닉 퓨리가 자기가 어떤 약속을 했다가 그걸 뭐 못 지켰는지 어떤 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네. 그걸 좀 수습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이중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최근에 마블 드라마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마블 이 드라마 시리즈가 사실은 최근 작들이 좀 죽을 수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히어로물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무겁고 네. 약간 이 닉 퓨리가 초능력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건조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그 스타워즈 드라마가 네. 디즈니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상을 받았거든요. 오. 이 드라마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만달로리안 말고요? 만달로리안 아니에요. 뭘까? 안도르가 상을 받았어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돼버려가지고 약간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재밌게 본 사람들은 많은데 평가가 로튼 토마토 지수가 뭐 66점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재밌는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요 오프닝을 제작한 곳이 AI를 사용해서 오프닝을 제작했다라는 그게 나돌아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막 보이콧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 오프닝을 만든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네. 이 AI는 우리는 그냥 도구로서 사용한 거고 이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주얼 아티스트나 그런 사람들을 자르진 않았다. No artist jobs were replaced. 아티스트의 잡들이 대체되지는 않았다. 네. 그건 그냥 도구로서 활용한 거다. 그리고 이 AI를 활용한 이유도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사용을 했다. 일부러? 네, 일부러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불쾌한 골짜기 그런 네.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또 AI 때문에 미국에서 또 굉장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네, 그래요? 미국 작가 조합하고 미국 배우 조합에서 둘 다 6월 며칠부터 계속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지금 영화 작품들의 상영 그 날짜가 다 미뤄졌습니다. 공개 날짜가 다 미뤄졌어요. 네. 너무 우리의 그 시급이 낮다. 네. 그리고 이 AI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막 대체되고 있다. 이런 거에 반대를 해가지고 미국 작가 조합이랑 배우 조합까지 최근에 참여를 했어요. 전부 다 이제 시위에 나섰습니다. 네. 배우 조합은 왜 참여를 한 거죠?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뭐 이런 것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연대하는 의미에서 참여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 블랙미러에 얼마 전에 공개된 그 에피소드가 그런 거잖아요. 네. 조니스 어플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웹툰계에서 AI 보이콧이 일어나기도 맞아요. 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네. 네. 그 다음 소식은 저희 듀나 작가님이 네. 와이어드와 네. 인터뷰를 한 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듀나 작가님의 최근에 평형주가 해외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소개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와이어드에서 이 작가를 꼭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 요
익명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가 오. 어떻게 해서든 그 목소리도 공개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서면으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한 게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네. 굉장히 재밌어요. 듀나 작가님이 재밌게 보셨던 작품이나 영감을 받으셨던 작품들이 쭉 음. 나열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어둠의 왼손에 관해서 이제 듀나 작가님이 네. 어떻게 보면 좀 평론 같은 거를 하신 부분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네.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평행춘 참고로 그 우주 엘리베이터. 네, 우주 엘리베이터를 다룬 그쵸.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신작 애니메이션은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플루토라는 작품이죠. 네. 이거는 이제 만화 원작인데 요 작가님이 아톰 그리신 분이죠. 정확히는 아닌가요? 아톰을 네. 그러니까 아톰으로 오마주를 한 작품은 맞고요. 네. 이 플루토의 여기 약간 이제 머리가 약간 삐쭉 이렇게 옆으로 나온 이 네. 친구가 요 친구. 그 친구가 아톰인 거고. 그 아톰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장편화한 거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원작 아톰을 이제 만든 원작자는 데즈카 오사무인데 네. 이 만화를 그린 분은 우라사와 나오키. 그렇군요. 네. 20세기 소년으로 대단히 유명하신. 네. 또는 덴마로도 유명하고. 덴마? 몬스터죠. 몬스터로도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사와 나오키님은 뭐랄까 영구 까방권을 획득하신 만화가라고 네.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재밌고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을 그리세요.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꼭 한번 보세요. 어떤 작품이 좀 유명하죠? 20세기 소년이 사실 제일 유명하긴 해요. 너무 옛날 작품 아닌가요? 옛날 작품이긴 한데 네. 명작은 시대를 가리지 근데 않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이거는 대단히 유명한 작품이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북으로도 나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분 작품은 꼭 볼만하고요. 네, 플루토는 또 최근 작이니까 또 만화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분 작품은 약간 보다가 밤새는 그런 류입니다. 계속 이제 몰입을 페이지를 하게 넘기게 되고, 되는. 네, 페이지를 넘기게 되고, 상당히 이제 좀 탄탄하고 뭔가 좀 사회에 대한 시선 이런 게 상당히 깊은 그런 분이어가지고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는. 네. 어쨌든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돼가지고 8월, 제가 알기로는 8월에 공개가 됐던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네요. 잠시만요. 이게 애니메이션화가 10월입니다. 10월 26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것도 그 트레일러가 이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네. 굉장히 화면을 사로잡는 그런 게 그 색채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강렬한 그런 트레일러여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약간은 저희 옛날에 다뤘던 그 터미네이터였나요? 아니지 터미네이터 맞구나. 터미네이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애니메이션? 네, 그 단편 애니메이션들. 그런 게 있었나요? 사람을 최초로 죽인 로봇 이야기 막 나오고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터미네이터가 아닌가요?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헷갈렸네요. 매트릭스. 네. 매트릭스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도 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저희 다음 주에 다룰 수성의 마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요게 이제 아스티카시아 하고 또 Witch from Mercury라고 하는 그 노래들을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으니까요. 수성의 마녀 재밌게 보신 분들께도 한번 추천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수성의 마녀 OST를 이 오케스트라 음악만 들어도 사실은 대단히 장면이 머릿속에 지어지는데요. 장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로 직접 악기를 연주를 해가지고 녹음을 했구나 라는 게 또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또 요것도 링크 저희가 소개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워크라이프가 이제 1인 출판사로 2013년부터 그 장르 문학 관련해서 책을 내왔는데 네. 이번에 사장님이 좀 일신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폐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네. 그것도 관련해서 좀 여기서 낸 책 같은 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서브컬처 비평 관련한 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특히 일본에서 나왔던.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일본과 건담, 이런 책도 있고,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젊은 독자를 위한 서브컬처론 강의록 이런 것도 있고 네, 건담 UC 그러니까 유니콘 건담이죠. 유니콘 증언집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모성의 디스토피아라고 해가지고 이 미야자키 하야오나 토미노 요시유키가 이제 건담의 원작자죠. 그 다음에 오시마모루, 안노 히데야키를 통해서 일본 사회를 본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재밌는 책들이 많은데 이게 그 메이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보는 그런 장르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1세를 넘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을 하시고 나면 아마 이 책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많이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비평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네. 네. 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책을 또 구입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이미 절판이 된 경우도 좀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책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희 림버스 컴퍼니 저번에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프로젝트 문이라는 네. 회사에서 만든 림버스 컴퍼니라는 게임이 화제가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네. 소개해드렸죠. 네, 근데 이 림버스 컴퍼니 쪽에서 이제 그 직원 한 명을 사상적인 어떤 문제로 해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한동안 사실은 며칠 전에 있던 소식이거든요. 저희 생방송 날짜 기준으로 네. 이틀 전인가 그 정도에 있었던 소식인데 지금도 사실은 트위터에서 네, 엄청나게 네, 논란이 맞아요.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 현대에 사실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무슨 이 사회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어떤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게 민주주의에 오히려 퇴보를 가져왔다. 이런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가 굉장히 이 사회에 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커뮤니티를 통해서 얻는 위안이나 소통도 있기는 하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사건들 요즘 빈번하게 사실은 그렇죠. 옛날부터 많이 있었죠. 네, 이런 약간 사상 검증을 네. 해서 요거를 해고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좀 여러 가지 층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 검증인가?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일인가? 아니면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인가?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어떤 소비자의 컴플레인을 회사는 어디까지 수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 계약을 갱신을 해야 되는
약간 을의 입장에 있는 그런 고용인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까지 좀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네. 일반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우리가 만약 그런 사상을 문제로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해고하기 시작하면 사실 뭐 그 사상이라는 거의 자유가 사실상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커뮤니티 간의 싸움으로 번져버려가지고 그래요? 네 이게 단순히 뭐 SNS 행적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상 DC 인사이드 커뮤니티와 트위터 커뮤니티의 어떤 전쟁 같은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이거를 이 SNS 행적을 먼저 파헤쳐가지고 사실은 이 회사에 제보를 한 게 DC 인사이드 커뮤니티고 네. 그러면서 막 이제 평점 테러 같은 것도 했고요. DC 인사이드에서 막 이제 1점으로 몰아주고 네. 트위터에서 5점으로 몰아주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이 직원이 잘못을 해서 퇴출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 우리 사회 인터넷의 어떤 거대한 문제점이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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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뭐 좀 이렇게 좀 짜잘한 소식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네. 이거 뭐 그 중요한 소식들 아니에요? 저희 몇 분 됐죠? 저희 한 30분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이 중에 하나만 좀 다뤄볼까요? 네. 요거가 좀 재밌더라고요. 남성은 사냥꾼이고 여성은 채집꾼이다. 요게 이제 옛날부터 알려져 갔잖아요. 요게 네. 뭐 진화 심리학부터 해가지고 뭐 그 남성 금성에서 온 머시기, 화성에서 온 머시기까지 해가지고 막 우리 사회의 사실은 그 남성 여성의 차이를 말해주는 모든 거가 여기서 사실은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이게 거짓이다라는 네.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네. 네. 프레이저 소사이어티가 수렵 채집 사회에서 네. 여성들은 80%까지 사실은 사냥에 참여를 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또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남성은 사냥꾼이고 여성은 채집꾼이다라는 신화는 사실 거짓이다. 이런 주장이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뭐 단순히 보면은 그렇구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치에서 유리된 게 아니라 어떤 그 STS적으로 네. 이 사회의 어떤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서로 맞게 또 알력다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STS가 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STS는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직관적인 그런 명칭을 줄여놓은 거고요. 우리말로는 과학기술학으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네. 과학기술학이나 뭐 과학사회학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그 말 그대로 과학과 사회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 뭐 이런 것들의 관계를 좀 파헤치는 학문이고요. 그러니까 과학 자체를 보기보다는 과학과 다른 것과의 관계를 보는 좀 메타학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그래서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이과 학문인가 문과 학문인가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경계에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명한 사례가 그거죠. 그 명왕성. 명왕성? 명왕성이 네. 어떻게 행성의 지위에서 박탈이 됐는가,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는가 그런 것도 유명하고 그것도 이제 어떤 정치 역학적인 네, 그런 그쵸. 것과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Y 염색체가 역할이 뭐냐 이것도 좀 유명한 예제고 Y 염색체가 어떻게 그 페미니즘적인 움직임이나 젠더 갈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Y 염색체에 대한 연구 같은 것도 그렇죠. 유명한 예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난자는 수동적이고 정자는 이제 아주 뭐 공격적이고 뭔가 능동적이다. 이런 신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 다음에 반대로 사람들의 인식이 이 과학적 사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대중과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구로 많이 들어가죠. 아까 저희가 네. 말씀드렸던 금성 모시기, 화성 모시기 그렇죠. 그것도 이제 네. 어떻게 보면 STS에서 좀 자주 다뤄지는 그런 그렇죠. 사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광우병
뭐 아, 이런 네, 것들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쵸. 다뤄지는 뭐 코로나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상으로 이제 과학과 사회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죠. 과학이 어떤 정해진 불변의 진리 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얘기 많이 학문입니다. 하잖아요. 네. 과학에는 국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아니다. 과학에도 있다. 뭐 네, 이런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남성은 사냥꾼, 여성은 채집꾼 요 얘기는 네. 그 이상희 교수님 있잖아요. 아, 저희의 그 우리나라의 인류학자시죠. 이분도 트위터에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연구도 거기 인용이 돼가지고 좀 되게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기존의 학설 그런 것들 뒤집는 연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보니까 좀 그런 증거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대요. 그쵸. 됐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고정관념이 그렇죠. 심했던 거죠. 이 근거가 흔들릴 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런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왔던 것이죠. 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STS적 저기기도 하고. 아주 STS적인 사례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른 소식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아니면은 뭐 치매 치료제가 FDA에서 공식 승인됐다. 그리고 뭐 또 그 기후 변화 얘기 같은 것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팟빵과 유튜브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 흐름드 사용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화면 전환해 주세요. 아, 네. 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댓글을 저희 확인을 못했는데 오펜하이머가 광복절에 개봉을 하는 것이 또 의미심장하다. 맞아요. 그 얘기를 네. 그 얘기를 들었네요. 네네. 그 얘기를 홍딱콩님이 또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라사와 나오키의 그 대표작들 뭐 몬스터라던가 뭐 마스터 키튼 그리고 야와라, 해피, 빌리배트까지 이렇게 홍땅콩님이랑 하나의 정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에 드디어 수성의 마녀, 수성의 마녀를 다루는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